안녕하세요. 스물캡스입니다. 내용을 공유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은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여러 측면에서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의 영상이 매매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2025년에 국내 증시에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고민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종목인데요. 그래서 먼저 18주 정도 소량으로 보초병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부가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2025년도부터는 AI 관련해서 본격적인 HBM 시장의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사료되면서 국내 HBM의 대표 기업인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좀 더 변동성이 큰 한미반도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최근 저점 대비해서 70%나 상승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긴 호흡보다는 우선 스윙 투자 목적으로 올해 말쯤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투자 방향성은 공부를 하면서 차차 잡아갈 계획이고 국내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에 대해서 보시면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제조용 장비의 개발 및 출시를 시작으로 최첨단 자동화 장비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 제작, 조립, 검사와 테스트까지 일괄 생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HBM용 열압착 TC 본더 장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80%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HBM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다음 한미반도체 라인업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TC 본더 HBM용으로 TS 공법으로 제작된 반도체 칩 웨이퍼에 적층하는 열압측 본딩 장비로 HBM 수요를 좌우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장비라고 합니다. 여기서 TSV 공법을 적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첫 번째로는 3D 적중 구조, 두 번째로는 고속 데이터 전송, 세 번째로는 공간 절약, 네 번째로는 열 관리 등 성능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해당 제품에 대한 특징으로는 현재 생산 능력은 월 22대가 가능하지만 25년 올해 목표는 월 35대로 목표를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HBM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대당 약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비는 마이크로 쏘 장비로 반도체 패키지를 절단하는 장비이고 현재 동사는 대형 PCB 기판 절단, 차량용 반도체 절단, 글래스 절단 등 총 6개의 쏘를 구비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2000년대 초반에 국산화하면서 기존의 일본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마이크로 쏘를 국산화한 이후에 MSVP 형태로 납품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로 위에서 언급했던 VP의 장비로 웨이퍼에서 절단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 건조, 비전 검사, 선별, 적재까지 하는 장비입니다. 현재는 한미반도체가 MSVP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매출 비중을 보시면 MSVP 비중이 23년 1분기 기준으로 44%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MI 쉴드 장비로서 반도체를 전자파로부터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전장화 분야와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상용화 필수 공정에 쓰이고 있고 글로벌 대형 고객사를 기반으로 2020년 출시 후에 4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미반도체는 대형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들과 중국과 한국 등 다양한 매출처가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 SK 하이닉스로서 9월 TC본더 장비 기준으로는 100대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 전체 장비의 오버홀을 진행함으로써 더 견고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소식에 따르면
동사의 CEO가 마이크론 신규 HBM 패키징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과 제품 수주 규모가 수천억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여러 미디어에서는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서 최근 마이크론의 수주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수주 금액이 약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5년과 26년에 매출 컨센서스가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기업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아래 리스크 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은 경쟁 심화로 ASMPT와 하나정밀 기계 등 경쟁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사 의존도로 현재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서 고객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 반도체 업황에 따라 실적의 변동이 큰 만큼 반도체 사이클을 잘 파악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 가격 압박으로 앞서 말한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마진율이 하락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동사의 CEO에 대한 리스크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다음 영상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2024년 매출 컨센을 보시면 약 5천억 원이고 현재까지 공시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대략 4천억 원으로 일시적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출시가 2025년 1분기로 이연되기는 했지만 해외 고객사의 듀얼 TCB로 인해서 매출 컨센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평균 30% 이상 달성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평균 20% 이하로 굉장히 건전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조지표를 활용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동사의 펄을 보시면은 92배, PBR은 17배로 반도체 평균 섹터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앞으로 HBM의 시장 성장세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 국내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미반도체가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상승 여력이 45% 남아있고 저는 충분히 정고점을 찍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소량으로라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부할 부분이 너무 많고 이 영상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보충해서 영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